안녕하십니까. 안기종의 누구나 환자다 의료소송 완전정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적어도 의료전문 변호사 3명에게 상담료를 지불하고 상담한 후 최종 선임할 변호사를 결정한다. 이게 제가 알려드린 팁입니다. 그럼 이렇게 3명의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한 후 이제 1명의 변호사를 이제 선정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변호사는 두 유형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는 상담뿐만이 아니라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그리고 감정 질의서 같은 이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 변론을 하는 이제 변호사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대표 변호사는 상담만 진행하고 그 외에 담당 변호사를 따로 두어서 그 변호사가 소송 서류도 작성하고 재판정에 출석해서 변론도 진행하는 이런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변호사가 있는 거죠. 좀 쉽게 설명하면 혼자서 모두 하는 변호사가 있고 나눠 함께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변호사가 있는데 저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에게서 되게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 중에 바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이나 방송을 보든지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직접 상담도 하고 그리고 성소에 대한 자신감도 심어주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막상 재판정에 갔더니 처음 상담했던 그리고 그 유명한 그 대표 변호사는 오지 않고 좀 젊은 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은 변호사가 재판정에 와서 변론하는 거 보고 굉장히 놀라고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에게 혹시 이거 위법행위 아니냐, 뭐 사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소송을 선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변호사를 할 것인지 딱 지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불법행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문제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환자단체 앞에 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단체에 그 신입 간사,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된 그 간사와 제가 한 17년 정도 환자 운동을 했는데 17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대표인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는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직 소송 경험이 조금 부족한 그런 담당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그 준비서면을 또 경험이 많은 대표 변호사가 이제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과 처음부터 경험이 많은 대표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작성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이게 또 정답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언론이나 방송에 많이 소개되고 또 실력 있는 변호사로 의료전문 변호사로 많이 소문이 나 있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수임을 많이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맡고 있는 사건이 수십 건, 어쩌면 수백 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모든 사건들을 다 상담하고 그리고 소송서를 작성하고 그 재판에 출석해서 변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담당 변호사를 별도로 두어서 그 변호사가 집중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게 하고 이 전체적인 진행과 또 내용 검토들을 그 대표 변호사의 철저한 지도 아래, 감독 아래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게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좋다, 어느 것이 더 나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 두 개의 변호사 유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본인에게 맞는지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3명의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고 한 명의 변호사를 이제 선택해서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하기 전에 변호사가 먼저 저는 상담과 그다음에 소송서류 준비와 그다음 재판대 출석 같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직접 합니다. 아니면 상담원 대표 변호사인 제가 하고 그리고 소송 준비와 그리고 재판대 출석은 우리 담당 변호사가 하고 같이 협업해서 합니다라는 걸 먼저 설명해 주는 게 가장 더 좋겠죠. 근데 문제는 잘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대표 변호사가 상담뿐만 아니라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것까지 기대하고 보통은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막상 상담만 하고 중요한 소송 서류 준비나 그리고 재판에 출석은 다른 변호사가 한다라고 하면 선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어떤 유형의 변호사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혼자서 모두 하는 변호사인지 아니면 대표 변호사와 담당 변호사가 역할을 나눠 함께하는 변호사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난 뒤에 최종 선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나중에 재판정에서 처음 이 선임했다고 생각했던 그 유명한 대표 변호사님이 아닌 다른 변호사를 보고 충격받고 놀라는 일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소송이 보통 그 민사소송 1심 같은 경우 한 2, 3년 걸리고 대부분까지 가게 되면 한 7, 8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기간 내내 그 유명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다른 변호사와 같이 소송을 했다가 승소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패소하게 되면 그 받는 충격, 그 상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면 반드시 혼자서 모두 하는 변호사인지 함께 나눠 협업하는 변호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어쩌면 어뢰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가장 중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과 또 특히 중요한 이제 패소했을 때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이 얼마쯤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